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병든 딸을 살리려는 한 아버지의 헌신과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깊은 산골, 허물어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친 산짐승 같은 삶을 살아온 짐꾼 장백수와 그의 전부이자 희망인 7살 난 딸 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단비의 마른 기침은 오두막의 고요를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백수의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손마디는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지만 병색이 완연한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흔들렸습니다. 딸의 약값을 벌기 위해 그는 매일 새벽산을 오르내렸지만 단비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콜록 목이 너무 아파요. 단비의 가느다란 손이 백수의 굵은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도 백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가. 아빠가 더 좋은 약을 구해올게. 꼭 나을 거야. 그는 딸을 안고 연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다음 날, 백수는 마지막 남은 엽전 면잎을 움켜쥐고 단비를 업은 채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분비는 장터 한쪽에서 거간꾼 한덕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한양 서씨 가문의 귀한 피를 이은 여인입니다. 비록 신세는 장터에 팔려왔으나 그 지혜와 기품은 여전합니다. 초라한 무명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운 자태를 잃지 않은 여인 서연아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체념 속에서도 묘한 강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백수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연하를 살 돈도 명분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빠, 콜록 저 아줌마 엄마 냄새가 나요. 단비의 희미한 목소리에 백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단비는 마른 손가락으로 연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잊고 있던 생기가 아주 잠깐 스치는 듯 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나를 살려줄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아요. 백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죽어가는 딸이 처음으로 보인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백수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단비의 남은 약값과 자신의 전 재산, 그리고 평생을 노역하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연하를 사겠다고 외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비웃음과 거간꾼 한덕수의 비열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윤노인 또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백수를 비웃었습니다. 허허, 짐승 같은 짐꾼이 무슨 여인을 사겠다는 게냐? 평생의 노역이라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백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치 운명처럼 그의 딸을 살릴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는 헐값에 연화를 데리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백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낡은 집신을 신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그녀는 결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연화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눈빛은 과연 백수와 단비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산골 오두막, 희미한 등잔불 아래 백수와 연화, 그리고 단비가 불편한 침묵 속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오두막의 낡은 벽과 차가운 공기를 스캔하듯 훑어보았습니다. 흙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이영 지붕에서는 찬바람이 스며들어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에는 절망의 기색은커녕 오히려 한층 더 깊어진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듯 단호했습니다. 백수가 거칠게 내민 따뜻한 죽 한 그릇도 사양한 채 그녀는 곧장 병색이 완연한 단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땀으로 축축한 단비의 이마에 손을 얹은 연화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고 차분했습니다. 아가, 어디가 아픈지 자세히 말해주겠니? 숨 쉬는 게 힘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니? 단비는 처음 보는 낯선 여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듯 백수의 곁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백수는 그런 단비의 작은 몸을 감싸 안은 채 숨죽이고 연화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에는 과연 이 여인이 약초에 대해 무엇을 알겠냐는 뿌리 깊은 회의감이 여전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딸의 마지막 희망에 모든 것을 건 무모한 아비의 심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연화는 단비의 가느다란 손목에 맥을 짚고 붉게 충혈된 혀를 들여다보며 능숙한 손길로 아이의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고 백수가 보지 못했던 단비의 작은 떨림마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화는 오두막 뒤편의 작고 황량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잡초무성한 그곳에서 그녀는 놀랍게도 생명력이 강한 몇몇 풀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초가 아닙니다. 폐를 보호하고 열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는 귀한 약초입니다. 단비에게는 이 풀과 함께 깊은 산속 서늘한 곳에서 자라는 이 푸른 잎사귀와 볕이 잘 드는 돌틈에 뿌리 내린 이 노란 꽃잎을 함께 넣어야 해요. 연화는 백수에게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몇 가지 약초의 생김새와 효능, 그리고 채취 시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백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서서히 경외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산과 함께하며 보아왔던 풀들이 그녀의 입에서 전혀 다른 의미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말하는 약초들을 찾아 다음 날 새벽부터 거친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이제 막 피어난 희미한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오두막에 머무는 동안 밤낮으로 단비를 보살폈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지친 백수가 잠든 사이에도 그녀는 약초를 정성껏 다려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단비의 뜨거운 열을 식혔습니다. 며칠 밤낮을 새며 혼신의 힘을 다해 돌본 결과 단비의 잦았던 기침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창백했던 뺨에 옅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연화의 이마에는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한 듯한 깊은 만족감이 비쳤습니다. 콜록 엄마 아니 아줌마. 나 이제 숨쉬기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단비의 맑은 웃음소리가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7살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 싶었던 생기였습니다. 백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들킬까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차갑고 메마른 삶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심장 한편을 간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에 그는 처음으로 이 여인을 믿게 되었습니다. 연화 또한 백수 부녀의 곁에서 점차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백수의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과
딸을 향한 헌신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팔려온 낯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단한 삶 속에서 점차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작은 기적이 오두막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수가 거간꾼 한덕수에게 약속한 평생 노역이라는 족쇄는 여전히 그들의 행복한 오두막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단비의 생기는 돌아왔지만 그들의 행복은 과연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짐꾼 백수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산골 오두막에 드디어 따스한 햇살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산했던 찬 기운은 점차 사라지고 따스한 온기가 오두막을 감쌌습니다. 연화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단비의 얼굴에는 점차 혈색이 돌고 창백했던 입술에는 옅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단비는 더 이상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는 병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생기 있게 움직이는 모습은 백수의 눈에 꿈결처럼 아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배가 아프지 않아요. 콜록거리지도 않고요. 고작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화가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다려준 약초는 단비의 병든 몸에 기적처럼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앙상했던 팔다리에는 작은 근육이 붙는 듯했고 병색이 완연했던 아이는 이제 오두막 앞 작은 마당에서 흙먼지를 흩날리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메마른 백수의 심장에 단비처럼 내렸습니다. 장백수는 문득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이토록 가슴을 울린 적이 있었던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백수의 거친 손은 이제 무거운 짐 대신 단비의 작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도록 굳어있던 그의 얼굴 근육이 비로소 부드럽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잊고 지냈던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롭고 단란한 풍경에 그의 눈빛은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이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의 행복과 비례하듯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오두막을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산골을 집어삼키면 연화는 어김없이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민첩했고 숲속의 짐승들마저 그녀의 기척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가져온 약재에서는 마을에서는 볼 수 없던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났고 어떤 약초는 하룻밤 사이에 만개한 꽃을 피우거나 돌멩이 위에서 영롱한 이슬을 머금기도 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현상에 장백수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가 단순한 여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쯧쯧, 저 계집이 보통이 아니요. 밤마다 산에 들고 웬 이상한 풀떼기를 가져오는지 원. 혹시 요물이라도 들린 게 아닌가? 마을에 해를 끼치기 전에 내쫓아야 해. 마을 유지인 윤노인은 늘 장백수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장백수가 어렵게 번 돈으로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이제 윤노인은 연화의 미스터리한 행동을 빌미 삼아 장백수를 비방하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연화가 약초를 다루는 비단 주머니에서
언뜻 비쳤던 진귀한 약재 씨앗과 정교하게 세공된 은비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윤노인의 썩은 동태 눈에는 그것이 곧 돈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서서히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백수님,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혹 폐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저 때문에 백수님께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가진 비밀이 언젠가 이 작은 행복을 위협할까 봐요. 연화는 단비의 맑은 눈을 보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미묘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그로 인해 이 작은 가족에게 닥쳐올 위험 앞에서 그녀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단비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백수의 진심 어린 마음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녹아내렸지만 이제 그 행복은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작은 행복만은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윤노인의 교활한 눈빛은 이미 오두막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연화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녀가 가진 귀한 약재를 손에 넣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자신의 정체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이 작은 오두막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윤노인의 계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기적 같은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메마른 산골을 촉촉이 적시던 연화의 약초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병약했던 단비가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고 오두막에 웃음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처음엔 허황된 이야기라며 손사래를 치던 이들도 단비의 눈에 띄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는 점차 과장되고 부풀려져 급기야 읍내에서 가장 큰 약방을 운영하는 의원, 최약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읍내에서 명성이 자자한 최약방은 처음엔 그 소문을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에 결국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말쑥한 도포를 차려입은 최약방은 멀고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백수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보시오, 소문 듣고 찾아왔네. 병든 아이를 기적처럼 살려냈다는 약초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좀 볼 수 있겠소? 최약방의 눈빛에는 의심과 탐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질문에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른 약초들을 내어 보였습니다. 최약방은 약초 하나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만져본 질감, 코끝으로 스치는 향기, 그리고 혀끝으로 느껴본 미묘한 맛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흔들리더니 이내 깊은 경외심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풀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한양 서씨 가문에서만 전해 내려오던 비전 약재, 그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화님, 제가 감히 여쭙니다만 혹 한양 서씨 가문과 연관이 있으신지요? 이 약재들은 실로 나라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귀한 약초를 이런 산골에서 다루고 계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최약방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허름한 오두막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백수와 담비는 물론 문 밖에서 몰래 엿듣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경악과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한양 서씨 가문,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권위와 명예가 따라붙는 가문이었습니다. 연화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고 장백수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할 부와 명예가 찾아들었습니다. 오랜 가난에 찌들었던 백수의 오두막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문짝 대신 튼튼한 대문이 세워졌고 차가운 흙바닥은 따뜻한 온돌로 채워졌습니다. 담비는 이제 좋은 비단옷을 입고 진귀한 산의 진미를 맛보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거칠고 메마른 삶은 연화의 존재로 인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수는 딸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 같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비범한 재능과 서씨 가문의 비전 약재 기술이 가져온 부는 탐욕스러운 이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터의 거간꾼 한덕수와 마을 유지 윤노인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수의 갑작스러운 성공을 질투하며 연화의 약재 기술을 자신들의 손에 넣을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 천한 짐꾼놈이 계집 하나 잘 만나 팔자 고쳤구먼. 서연화 그 계집이 가진 비전 약재 기술은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해.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맞습니다요, 한서방. 저런 천한 것들이 귀한 약재를 독점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은 마을의 도리를 해치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여 저 계집을 요물로 몰아내야 합니다. 한덕수의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윤노인은 그 옆에서 교활한 눈빛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의 끈적한 시선은 이제 연화의 약재 기술뿐 아니라 백수 가족이 새로 얻은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물밑에서 백수 가족의 파멸을 위한 거대한 음모를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장백수와 서연화, 그리고 담비는 밀려오는 어둠의 그림자와 탐욕스러운 악인들의 소나기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들의 행복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전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애써 쌓아 올린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평화롭던 산골 오두막에 닥쳐온 비극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산골 오두막에 깃든 작은 행복은 비록 초라했지만 장백수와 서연화, 그리고 담비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나날은 지나고 온기가 가득한 웃음소리가 오두막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샘은 행복을 가만히 두지 않는 법입니다. 연화가 만든 신비로운 약초에 대한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산골을 넘어 읍내의 모든 이들이 연화의 놀라운 치유 능력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생기를 되찾은 담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부풀려지고 과장되었습니다. 연화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이들마다 기적처럼 병을 이겨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에 띄게 만드는 불씨가 되어 행복을 집어삼킬 어둠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한양 서씨 가문의 비전 약재 기술을 탐내던 장터의 거간꾼 한덕수는 이 소문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비열한 계략을 꾸미는 마을 유지 윤노인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화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의 기술을 통째로 가로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의 기름진 얼굴에는 추악한 욕망이 번들거렸고 늙은 윤노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득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미 연화와 장백수 가족의 비극적인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이 서씨 가문의 비전 기술을 익힌 것이 분명하오. 이 기회에 그녀를 우리 손에 넣어야 하네. 그 귀한 약재 기술로 내가 거두어 들릴 부와 명예를 생각해 보시오. 옳습니다, 나리. 저 짐꾼 따위에게 저런 귀한 재주를 독점하게 할 순 없지요. 천한 것들이 주제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거두어 백성의 병을 고친다는 명분을 세운다면 누구도 거역치 못할 것입니다. 백수와 연화는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덕수는 자신의 거대한 상단 뒤에 숨겨진 권력을 언급하며 윤노인을 윽박질렀고 윤노인은 약삭빠른 눈으로 동조하며 더 악독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 한덕수와 윤노인은 위조된 혼인서약서와 오두막 명의가 적힌 장부 그리고 마을 유지를 앞세운 권력을 등에 업고 장백수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고요하던 산골 오두막의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연화가 단비에게 새로 만든 약재를 정성스레 먹이고 있었고 장백수는 장작을 패다 돌아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비의 맑은 웃음소리가 아직 공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은 한덕수의 냉랭한 목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덕수의 시선은 마치 뱀처럼 연화에게 휘감겼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백수, 내 놈이 멋대로 데려온 저 계집은 이제 우리 한양 서씨 가문의 소유다. 감히 천한 짐꾼 주제에 양반 가문의 비전 약재를 탐하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서연아님은 저의 아내가 될 뿐입니다. 저희는 혼인서약을 명백한 부부입니다. 장백수의 목소리에는 격분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지만 윤노인의 날카로운 말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 따위 천한 짐꾼이 어찌 감히 양반과 여인과 혼인을 논하느냐. 게다가 이 위조된 혼인 서약서와 너의 오두막 명의도 모두 한덕수 나리의 것이니 당장 저 계집을 내어놓아라. 거짓으로 꾸며낸 혼인 서약 따위는 아무 효력도 없느니라. 윤노인의 말에 장백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위조된 서류라니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행에 몸을 떨었습니다. 한덕수의 수하들이 들이닥쳐 오두막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레 지은 약재들이 발에 밟히고 살림살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단비는 겁에 질려 연화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고 연화는 작은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장백수는 무력하게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수하들의 억센 팔들이 그를 붙잡고 밀쳐냈습니다. 억센 팔들이 기어이 연화를 단비의 품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장백수의 얼굴은 절규로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연화님, 단비야. 내 딸을,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감히 내 가족을 해치려 드는가. 하지만 그의 절규는 싸늘한 벽에 부딪힐 뿐이었습니다. 한덕수의 잔혹한 눈빛 속에서 연화는 힘없이 끌려갔고 단비에 찢어지는 울음소리는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마지막까지 단비를 향해 애틋한 시선을 던졌고 장백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오두막은 산산조각난 행복의 잔해만을 남긴 채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백수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그저 땅을 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대로 그의 가족은 영영 해체되고 마는 걸까요? 그의 행복을 짓밟은 탐욕의 그림자는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장백수는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화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한덕수의 저택, 그 화려한 비단 이불이 깔린 방은 서연화에게는 더없이 차가운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자유로운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차가운 쇠창살 소리처럼 울릴 뿐이었습니다. 고운 얼굴에는 밤낮으로 깊어가는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단비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강인한 책임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한덕수는 며칠 밤낮으로 끈질기게 연화를 찾아와 비전 약제 기술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번들거렸고 그 추악한 미소는 연화의 심장을 갉아먹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가진 그 비전 기술을 내놓는다면 저 산골 계집아이의 목숨은 부지하게 해줄 것이다. 허나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단비 그 아이의 병은 결코 낫지 않을 것이며 내 아비의 누명 또한 영원히 풀지 못할 것이다. 너의 고집 때문에 가문의 명예는 영영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한덕수는 단비의 위태로운 생명과 서씨 가문의 비극적인 누명을 덧씌우며 연화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의 잔인한 말은 연화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지만 그녀는 창백한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간신히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단비의 생명과 가문의 명예,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결국 스스로 희생의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애써 한덕수의 잔인한 협박에 굴복하는 척하며 차갑게 얼어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이 비전 기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나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기술을 전수하려면 며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만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덕수는 연화의 말에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은밀하고도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숨겨둔 약재함 속에서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희귀 약재들을 꺼냈습니다. 서씨 가문의 비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등불 아래에서 섬세한 손길로 약재를 갈고 다듬으며 작은 환약을 빚었습니다. 단순한 약효를 넘어 그녀의 절박한 마음과 치밀한 계획이 응축된 희망의 징표였습니다. 완성된 환약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비전이 담긴 이 환약을 품에 안고 한덕수의 감시를 피해 충직한 하인 돌쇠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돌쇠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알면서도 묵묵히 연화의 뜻을 따르는 충직한 인물이었습니다.
돌쇠야 이 환약을 읍내 최약방에 전해주거라. 그리고 이약이 내 마지막 희망이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백수님과 담비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줘야 해. 연화는 희미한 달빛 아래 돌쇠의 손에 작은 환약을 쥐어주며 간절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말을 명심하고는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환약 속에는 단순한 약효를 넘어선 그녀의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장백수를 향한 희망의 서신이자 한덕수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증거가 될 단서였습니다. 한편 산골 오두막에 홀로 남겨진 장백수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연하와 담비의 따스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사라진 채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메마른 아궁이에는 온기 대신 재만이 쌓여 있었고 텅 빈 밥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장백수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지난 행복을 되뇌며 오열했습니다. 딸의 맑은 웃음소리, 연화의 부드러운 손길, 단란했던 순간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가자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비와 연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과 뜨거운 부정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을 뚫고 나오는 굳건한 의지가 스쳤습니다. 그는 텅 빈 오두막을 헤매다 연하가 단비에게 먹이려 했던 마지막 환약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상자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던 작은 환약. 그 작은 약에는 연화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고 어딘가 모를 비밀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장백수는 그 환약을 꽉 쥐고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작은 약 안에 연화의 간절한 마음과 희망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오직 읍내의 최약방만이 연화의 비범한 진면목을 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험한 산길을 홀로 헤치며 장백수는 최약방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단비와 연하를 향한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장백수는 최약방에게 무사히 당도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연화의 비밀스러운 환약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약방은 이 환약에 담긴 연화의 은밀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한밤중 한덕수의 저택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든 딸 단비와 사랑하는 서연아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장백수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거친 숨소리를 애써 삼키며 그는 낮고 낡은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땀범벅이 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택 안은 적막했으나 그의 심장은 마치 천둥이라도 치듯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혹여 인기척이라도 들릴까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장백수는 조심스럽게 안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작은 자갈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인기척에 몸을 숨기며 나아가자 이내 한덕수의 끈적이는 목소리와 윤노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주춤하며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술잔을 기울이며 추악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덕수와 윤노인,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서연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비열한 자들아, 감히 내 가족을 이리 만들다니.
장백수의 분노에 찬 외침이 고요하던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문고리를 부술 듯 박차고 들어선 장백수는 망설임 없이 한덕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한덕수의 멱살을 거머쥐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서 술잔이 깨지고 탁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덕수는 예상치 못한 장백수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기름진 얼굴에 비열한 조소를 걸었습니다. 하찮은 짐꾼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딸녀는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닐 것이고 이 계집은 이제 내 것이 될 운명이다.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 놈이 아닌가. 한덕수의 조롱 섞인 말에 장백수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맹렬히 한덕수를 향했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레 저택의 대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쿵, 쿵, 쿵. 수많은 관군들의 군화 소리가 저택 마당을 가득 채웠고 최약방과 함께 위험 있는 어사가 등장했습니다. 어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택 안을 훑는 순간 한덕수와 윤노인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한덕수와 윤노인은 들으라.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무고한 여인을 인신매매했으며 서씨 가문의 비전 약재를 갈취하려 한 혐의로 체포한다. 감히 하늘을 기만하고 백성을 기망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즉시 포박하라. 어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저택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한덕수와 윤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둥지둥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약방은 장백수와 연하를 향해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하는 최약방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다듬고 품속에서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장부에는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온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덕수와 윤노인이 그간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된 장부입니다. 약재 밀거래와 가난한 백성들을 팔아넘긴 인신매매, 그리고 제 아버지께 누명을 씌우고 서씨 가문의 비전 약재를 빼돌리려 한 증거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들의 탐욕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서연화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장부의 내용은 한덕수와 윤노인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어사는 장부를 받아들고 그 안에서 서씨 가문의 억울함이 명백히 담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씨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그들의 억울함을 밝혀라. 즉시 모든 죄를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어사의 단호한 명령에 관군들은 망연자실한 한덕수와 윤노인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거세게 저항했지만 관군들의 억센 팔에 속절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평온을 되찾았고 장백수는 쓰러져 있던 서연화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안도감과 깊은 신뢰,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함께 이겨낸 연인들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저택 안담비의 방에서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미리 전해둔 비장의 약물 덕분인지 담비는 잔기침조차 멈추고 편안하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장백수는 감격에 젖어 서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은 지옥 같았던 모든 시련을 이겨낸 희망의 증표 같았습니다. 폭풍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비추는 순간 세 사람은 다시금 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모든 시련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그림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덕수와 윤노인은 조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서연화는 누명을 벗고 서씨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한양에서는 그녀에게 다시 종가의 귀한 신분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심 끝에 한양으로 돌아가는 대신 백수의 곁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백수님과 단비 곁에서 백성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비전 약방문을 세상에 널리 알려 더 이상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도울 겁니다.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장백수는 그녀의 선택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묵묵히 그녀의 뜻을 따랐습니다. 백수의 작고 허름했던 오두막은 이제 연화의 손길로 정갈하고 아늑한 기와집으로 변모했습니다. 집 주위로는 연화와 백수가 정성껏 가꾼 약초 밭이 펼쳐졌고 그곳에서 자란 귀한 약초들은 병든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비전 약방문을 세상에 공개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백수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로 그림자처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약했던 단비는 건강하고 밝은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지혜와 가르침을 이어받아 뛰어난 약초 전문가가 되었고 어머니처럼 백성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총명한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백수, 서연화, 그리고 단비. 이 세 사람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어 부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진심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서연화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